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민혜성 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린 뒤에 제가 내신 대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내린 1학기 중간고사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일고 1학년 시험 외부 작품보다는 시험 범위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수능 개념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학이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문법 역시 고2 수준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탄탄하게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체감상 난이도는 높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일고 기준으로는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보다는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 변별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간고사 출제 범위가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문법, 읽기, 매체, 그리고 모의고사 각 영역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먼저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프린트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교과서 시험 범위로는 4-1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시인 나이덕의 뿌리에게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4-2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소설 유능길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 2주 전쯤에 프린트물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프린트물 작품으로 현대시 3작품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박재삼의 흥부부부상, 그리고 신경님의 농무, 그리고 김현승의 눈물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3작품이 묶여서 한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법으로는요, 의문의 체계와 의문의 변동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읽기 매체로 3-1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논증하는 글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서 독서 지문 1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영역별 출제 비율이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올해도 역시나 서술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문항수와 배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문학에서 12문항, 문법에서 10문항, 그리고 읽기, 매체와 모의고사에서 각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점을 보시면요. 문학에서 38.1점, 문법에서 35.6점, 그리고 읽기, 매체에서 12.9점,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13.4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디까지나 우리 신일고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난이도가 중 정도로 출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인 난이도는 상으로 출제가 됐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 정도였다. 그리고 체감상 난이도는 중상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가장 어렵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문법도 역시나 공부를 많이 해두지 않았으면 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야무지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해서 문법 같은 경우에 중상 정도로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읽기 매체나 독서는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영역별 주요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주로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문학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교과서 작품인 나이덕의 뿌리에게와 그리고 외부 작품으로 같은 작가의 즉 나이덕 작가의 다른 작품인 성느티나무 작품을 연계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단순히 문학 개념어를 외웠는지 교과서 주석 해설이 적혀있는 이 특징을 외웠는지 물어보는 방향으로 출제된 것이 아니라 이 수능 문학 개념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낯선 작품에 이 개념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방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1 친구들이 고1 때 가장 어려워하는 문학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유형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생 때는 보통 이 문학 개념어를 듣고 암기하는 방향으로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념어를 외웠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1주차 때 이 개념어를 먼저 숙지를 하게끔 하고 다양한 외부 작품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서 문학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 없는 특징들이 주로 선택지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는 표현상의 특징들도 문제를 풀어가면서 미리 학습을 하고 응용력을 기르는 것이 국어시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형은요 외적 중거에 의한 감상인데요, 즉 보기를 통해서 수능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이 특히나 신일고 시험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도 역시나 뿌리에게라는 작품의 시험이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단순히 외웠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보기를 바탕으로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방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수능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앞부분에는 시험이 시구가 그대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시험이 시구에 해당하는 설명, 즉 해설이 적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반드시 나눠서 읽고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암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적혀 있는 텍스트상 근거, 즉 맥락상 근거를 바탕으로 맥락을 파악하면서 수능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독서 영역인데요. 독서에서는 주로 주요 관점을 파악하고 이 관점을 또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방향으로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세부 내용 일치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요, 이러한 보기 사례에 적용하게끔 하는 문제가 배점이 높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독서 지문도 역시나 모의고사 독서입니다. 그래서 지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주요 관점과 관련된 키워드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정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보기에 대입해서 풀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더불어 유사한 변형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이러한 유형에 미리 좀 대비하고 시험장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고 문법에 큰 특징이 있다면 문법 전체 문항이 보기 제시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 범위가 의문의 변동인 만큼 의문 변동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 문제 안에 여러 예시들이 포함되어 있고 교과서에 없는 개념 및 예시가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 규칙들을 완벽하게 120%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주로 출제되는 예시를 미리 접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주로 출제되는 의문 변동 예시 100가지를 주고 그 예시도 같이 공부하라고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암기하고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는 이 과정을, 암기와 적용의 과정을 시험 전날까지 계속 무한 반복해줘야 됩니다.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가오는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년도 시험 범위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표는 작년 기말고사 출제 범위인데요. 문학에서는 수호제기나 흥부전과 같은 고전 문학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때는 모의고사 독서가 출제가 됐다면 기말고사 때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문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요. 문법 요소가 메인 시험 범위였어요. 그런데 특이점이 있다면 이 문법 요소만 출제된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범위였던 의문의 변동도 전체가 누적이 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1학기 기말고사가 국어시험이기는 하지만 문법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문법의 분량이 컸다, 비중이 컸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법에서는 토론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인데요. 이번 중간고사가 몇 년 만에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보다는 아무래도 기말고사 때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법도 역시나 전년도 흐름을 지켜봤을 때 중간고사 때보다 더욱 범위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막상 시험 기간이 되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른 과목들이랑 국어를 막 준비하게 되면 국어 공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매주 맞춤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일고등학교 시험 범위에 맞춰서 이제 매주 교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 주에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개념들 위주로 선별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제 푼 내용 중에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은 꼭 짚고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결석자 및 복습을 위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이 질문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이나 시간 가리지 않고 항상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2주 전이 되면요. 기존에도 계속 문제를 풀겠지만 파이널 교재가 배부되고요. 그리고 전체 시험 범위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요. 실제 시험처럼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함으로써 아이들이 실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지 미리 한번 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축 정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한번 키워드들을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기말고사는 역전의 기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쌤도 옆에서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우리 신일고 1학년 국어 시험이 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말고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말고사 잘 봐서 꼭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신일고 1학년 국어 기말 대비 언제부터 출발하는지 일정 안내 드리고 그리고 국어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일고 1학년 국어 기말 대비는요 5월 9일 출발할 예정이고요. 요일은 토요일 날 그리고 시간은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야무지게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